안녕하세요. 요즘 이재명 지사의 이 워딩을 보면 이 이재명의 진짜 이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구나. 진짜 이제 이재명이 감을 잡았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이재명 지사의 이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정책 발표한 거, 이건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예요. 이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후보가 앞으로 펼칠 끌고 나갈 정책을 그냥 선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당연히 이낙연, 정세균 길길이 날뜁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짓거리라고. 자, 이 한마디만으로도 얘네는 이미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앞에서는 친문 얼굴을 달고 친문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온갖 꿀을 다 빨면서 사실은 이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선 인간들이거든. 그리고 나서는 그걸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건 정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슬쩍 유튜버들 시켜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이중적인 더러운 짓을 해온 인간들이거든요. 여기서도 이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바로 답을 줍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 니네들한테 있어. 니네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잖아. 이낙연 네가 당대표로서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의 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자, 이게 진짜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민주당이 망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계속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국 추미애 안전했습니까?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개혁적인 사람들, 개혁을 할 수 있는 선거, 후보들이 추천이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정부나 민주당이 지켜주질 않으니까.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어떻게 나섭니까? 그러니까 6순위, 7순위, 10순위, 16순위까지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나 반개혁적인 인간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간을 추천하면은 김기식이든 추미애군 조국이고 그 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문지화를 당하거나 청문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언론이 가만두지 않고 민주당 안에서 알아서 그 사람들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빨리 사퇴하라고 하면서 변창흠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쪽에서 유튜버 쪽에서 다 움직여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지켜주질 않는데 어떻게 개혁적인 사람이 이 모든 이 부조리를 다 뚫고 이 비난을 뚫고 멸문지화의 이 가능성을 뚫고 이 정부를 지켜냅니까? 이 개혁 정책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홍남기를 나가라고 하는데 홍남기보다 나은 사람을 거기다 꽂을 수 있습니까? 홍남기를 빼고 정말 개혁적인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까? 그 사람이 청문회 총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멸문지화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진짜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개혁을 망쳐가고 이렇게 이상한 인간들이 이 정부를 장악해 가는 이 과정은요. 민주당이 누구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조준호가 합쳐서 같이 쳐내. 그거를 주도했던 인간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서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보여주면서. 인사정책이 실패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의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설명도 하지 않을까. 나는 대통령은 진짜 속이 문드러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가 처음에는 속아서 한 것들이 있죠. 근데 정말 개혁적인 사람을 인사로 앉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체제, 이 민주당의 정치체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설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됐을 때 과연 이재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재명한테 붙어있는 그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거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은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일까?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박두룩해요. 민주당이 아무리 그 안에 소수의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한테 어떤 한 명의 현직 의원도 붙어있지 않다라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앞으로에서는 개혁을 떠들고 적당하게 미디어에 무슨 뭐 게시판에 나가서 커뮤니티에서 페이스북에서 적당하게 사람들 좋아할 만한 말 해주고 카메라 앞에서 2분 3분 매일 브리핑 열심히 해줘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관리할 뿐이지 정작 추미애 옆에 있으면 자기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알고 자기도 공격의 표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추미애 옆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그냥 입 서비스만 해주면서 입으로 응원할게 이렇게 하고 옆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피해가 되니까.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180명이 모여있는 게 그냥 민주당 그 자체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울 수 있으며 그 어떤 인재가 지켜질 수 있으며 그 인재로 인해서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개혁적인 대통령 하나 앉혀있는 거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결국 이 단임대 대통령에서 이렇게 국회에 힘이 센 상태에서는 결국 이재명도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싸움 참여정부처럼 계속 싸움만 하고 탈당을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으로 가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정말 이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제의 그 비율을 바꾸던 반개혁적인 사람들 혹은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응징하고 쳐낼 수 있는 지지자들이 쳐낼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이 법사위 양보한 거에 반발해서 지금 의총이 소집된다고 하잖아요. 자, 의총이 소집됐는데도 그 결과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염원을 보지 않는 거예요. 개혁을 안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과 국진당은 어디서 차이를 찾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답은 줘야 되거든요. 답을.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개혁하겠다. 이제는 더더욱 가열차게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고, 이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답을 줘야 되거든요. 서로 보고 가는 그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의총의 결과를 주목합니다. 만약 그 의총의 결과가 그 전에 지난주의 결과와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지지자들은 마음을 먹고 민주당 지지율을 반토막을 내야 돼요. 민주당의 당원을 유지하더라도 민주당 지지할 때 여론조사에 있어서 열린민주당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해서 아예 민주당 지지율을 반토막을 내서 뽐때를 보여줘야 돼요. 지지자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진짜 각자가 깨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예를 들어서 추미애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누가 돼도 그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이건 바꿀 수 있고 민주당의 다이나믹함, 우리 민주진영의 다이나믹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져버리면 이재명이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 정세균계가 이낙연, 이 여성계가 잡은 이 민주당은 계속해서 개혁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 국진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우롱하면서. 윤석열이 국짐이라는 우리에 갇혔습니다. 지금 국짐당이나 이준석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이제 멧돼지를 우리에 가뒀구나. 무리에 포획했으니까 이제 얘를 잘 조련해가지고 얘의 지지율을 얘를 잘 이제 우리 쪽으로 옮겨야지. 쟤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산채로 포획할까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멧돼지는 양옆을 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앞만 보고 갑니다.
멧돼지가 가는 곳은요, 다 초토화가 돼요. 검찰 조직을 보세요. 그냥 완전 초토화됐거든. 검찰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난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국힘당이 이렇게 포획해서 자기들이 윤석열의 이 지지율을 빼먹고 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게 윤석열이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일단 우리를 초토화시키는 이 작업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예, 멧돼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최후로 항전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여러 명 죽인 다음에 끝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이 이준석이 지금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준석 보면 뒤끝 장렬이거든요. 안철수한테 하는 거 보세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지가 딱 그 당대표가 되면서. 대놓고 무시하잖아요. 이준석도 안에 맺힌 게 많은 사람이고 그거가 있으면 그거를 드러낼 수 없는 애거든. 얘도 되게 속이 작은 애거든. 근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과 그 윤석열을 입당시킨 소위 말해서 이 다선들, 달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만큼 무시하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복수열전을 해야죠. 그대로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서 있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윤석열한테 넘어가게끔 제가 볼 때 두지는 않을 거다. 왜냐? 최소한 이 국힘당에 정치를 오래 하고 적어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거는 너무 잘 알 거예요. 왜? 지금 윤석열이 가는 길은요. 이명박과 박근혜의 모습을 계속 사람들한테 연상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잡아넣은 이 인간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인지 부조화의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명박근혜의 상황을 연상시켜주고 이 윤석열이 됐을 때 이명박근혜는 저리 가라겠구나. 준리됐을 때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계속 연상을 하게 해줍니다. 결국은 이 윤석열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간다 하더라도 국힘당은 폭망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국힘당에서는 나름 이제 멧돼지 포획 작전을 하고 있을 건데 문제는 멧돼지는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이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잡히면 잡혔지 그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국힘당의 상황이 매우 재밌어질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진짜 이렇게 해도 먹는 거 가지고 없는 사람은 당장 죽을 거 아니면 정크푸드라도 먹어야 될 게 해줘야 된다. 라는 그 말은요. 오래도록 제가 볼 때 회자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약자의 심리를 건드렸거든. 자, 없는 놈은 독극물 아니면 먹어도 되고, 없는 놈은, 임상 전에 신약이라도 해서라도 살아야 되고, 없는 놈은 120시간이라도 일해야 되고, 없는 놈은 계속 이렇게 회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윤석열은 계속해서 이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머리에 든 게 너무 없네. 없어도 좀 너무 없네. 진짜 이 고시 다 보고 그 이후로는 책을 접은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